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 지식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3개월 동안 팍팍 푼다라는 양적 완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 잘한 정책이라면 증시가 팍팍 올라가야 정상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사자로 돌아섰던 외국인들이 오늘 오후에는 주식을 팍팍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은 어떻게 된 걸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석 달간 돈을 무제한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쓴 적이 없는 조치입니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인데 필요하면 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3개월간 금융회사의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조치인데요. 미국 등 주요국에서나 펼치는 이 양적 완화 정책을 한국은행에서 펼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4월부터 6월까지 일정 금리 수준 아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잔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환매 조건부 채권 RP 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RP란 환매 조건부 채권 Repurchase Agreement로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 금리를 보태어 대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6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91일 만기의 RP를 일정 금리 수준에서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매입 한도를 사전에 염두에 두지 않고 시장 수요에 맞춰 금융기관의 신청액을 전액 공급한다는 건데요. RP 거래 대상이 되는 적격증권만 제시하면 매입 요청한 금액을 모두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은 RP 입찰 참여 금융기관에 증권사 11곳을 추가하였는데요. RP 매매 대상 증권도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발행 채권 8종을 추가했습니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소정의 이자를 붙여 되사는 채권인데요. 자, 한국은행 윤 부총재는 이번 조치가 선진국의 양적 완화와 사실상 같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시장 수요에 맞춰 수요를 전액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 양적 완화가 아니냐고 한다면 꼭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하니 한국형 양적 완화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실제 어느 규모의 유동성이 추가 공급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는데요. RP 대상증권에 추가된 대상증권의 발행 규모를 약 70조로 추정하고 신청액을 전액 공급한다 라는 방침만 결정됐을 뿐 실제 입찰 과정에서 요청액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한국은행은 3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는 건데요. 한국은행 사상 첫 유동성 공급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돈을 막 풀어도 되는가요? 우리나라 돈은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로화처럼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면 돈이 너무 흔해 빠져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위기가 끝나면 이제 돈의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물 자산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오히려 부동산을 사라고 지금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정책이 세상에 처음으로 이런 정책이 되었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아닌데 큰일 났습니다. 짐바브웨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붕어빵 하나에 100만 원 주고 사 먹는 시대가 올 거야. 짐바브웨가 이 짓 하다가 골로 갔지. 나중에 붕어빵 하나에 100만 원 주고 사 먹는 시대가 올 거야. 한은까지 왜 이러냐? 정부가 풀어제끼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여기에 한은의 양적 완화? 머리들이 다 돌아버렸나? 완화 수요 대부분은 대한민국 내부에서만 있는 건데 결국 코로나 잠잠해지면 부동산 폭등,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겠지. 결국 그 피해는 대한민국 지탱해지는 월급 받아 생활하는 국민 대다수가 감당할 텐데 갑자기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된 게 아닌 한 양적 완화하면 나중에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건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주택담보대출이나 늘려라. 주택구입을 못하게만 하면 됐지 생활자금 대출도 1년에 1억으로 한정해 놓으면
도대체 뭔 사업이나 일을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없다. 내 재산 담보로 돈 빌리는 것도 막아놓으면 저 신용자에겐 뭘 믿고 돈을 푸는 건지. 기본 경제 원칙이나 제대로 실행하고 다른 걸 하든지 말든지. 법인세 인상, 소주성 52시간으로 본인들이 다 조져놓고 병 주고 약 주고 개콘각. 상황이 엄청 안 좋긴 하나 보네. 무제한 양적 완화라니. 우리가 미국도 아닌데 훗날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긴 총선이 코앞이니 선거만 보이겠지. IMF 때도 안 하던 그 정책이 그만큼 위험성이 크니까 안 한 거 아니냐. 생각 좀 하고 정책 좀 폈으면 좋겠다. 당장 운동권 애들 장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 분야 전문가들 데려와서 대책 내놓으라고 하는 게 100배 낫겠다. 인플레이 와서 물가 폭등하고 나라 재정은 거덜나고 실물 경기는 그대로 침체되어 연쇄 부도와 폐업이 속출하겠네. 기필코 무능한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 만들려나 보다. 국민 세금을 원 없이 펑펑 써대니 나라 곳간 조만간 거덜나겠네. 완전 미쳤네. 원화가 기축통화라 찍으면 누가 사가나? 엄청난 인플레이를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정권만 다시 잡을 수 있으면 나라가 망하던 국민이 고통 속에 빠지던 관계가 없어 보인다. 코로나19가 원인은 아니지. 부실한 경제를 숨기고 있다가 코로나19로 드러난 거지. 담보대출의 융자 조건이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자가 생활비로 잠시 자금을 융통하려 해도 방법이 없네요. 앞으로 원하는 종이 조각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앙이가 코로나를 빌미로 돈을 찍어서 뿌리면서 경제 실패를 덮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으니 불난집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다. 언발에 오줌 싸면서 정책 실패를 코로나에 떠넘기려는 개수작이다. 이 짓이라도 안 하면 당장 나라가 망할 판이라서 하는도 막 던지고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뒷수습 못한다. 할 수 없지. 어떻게 할 거야. 망하더라도 선거 때까지는 버티자. 선거 끝나고 망하게 하겠다는 의지일 뿐. 매국노들 심판하는 길은 선거밖에 없는데 조작할까봐 걱정되네. 열심히 찍어라 한국은행. 전쟁의 패전으로 독일이 패전 분담금 낼 때 마르크를 열심히 찍어 전달하니 마르크가 남발되어 장작만도 못하더라 라고 들은 적이 있다. 원화가 그리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해야.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양적 완화해도 미국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가뜩이나 원화가치 계속 하향 추세인데 양적 완화라 생뚱맞는 소리를 하는지.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화폐를 시중에 풀어대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몰라.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건 설마 아닐 테고. 마구마구 돈을 풀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기축통화도 아닌데 괜찮을까? 달러나 사들걸 유유. 이건 아니다. 반대 시위해야 한다. 돈은 풀리는데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변함없고 돈은 많이 풀리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치는 떨어지고. 선거용 한시적 수혈이지요. 몇몇 기업들 살려다 진심 나라 경제 말아먹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준 전시 상황으로 봐야 하고 선거 후에는 철저하게 허리띠 졸라매야 합니다.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이런 정책이 가능한가요? 부실한 몇몇 기업들 때문에 나라 전체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우려냅니다. 우리가 미국인 줄 착각하네. 금리도 낮은데 통화량까지 늘리면 물가 폭등하는 거 모르나? 집값도 오르겠네. 망조가 들면 또다시 화폐 개혁한다고 또 될 대로 되게 합니다. 진짜 노답이다. 북한이랑 똑같이 되고 싶나 보네. 금리 올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푸른 거 다시 걷어들여야지요. 미국은 달러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니까 양적 완화해도 부작용이 작은 거고 한국은 이게 말이 되냐. 정직하게 일해서 모은 돈 가치를 한 번에 절하시키고 그 과실은 니들이 따먹겠다는 건데 이게 정의임? 포퓰리즘 경제를 개박살나려고 하네. 지금 정부 양적 완화해서 총선까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실업 사태랑 주식 폭락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미국처럼 달러 찍는 나라도 아닌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는 참으로 걱정입니다. 달러야 기축통화니까 전 세계로 유통시키면서 부담을 나누면 되지만 원화는 베네수엘라 급행열차 될 것 같은데 5만 원권으로 가방 만들 듯. 양적 완화는 미국의 양적 완화다. 원화가 달러냐? 주제를 모르고 원화만 쳐풀면 쌀 1kg 사는데 5만 원권 20kg 들고 가야 되는 날이 올 거야. 엊그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통화 수합해놓고 원화 쳐풀겠다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건 진짜 남미 행위구나. 실물을 살려야지. 돈으로 때운다고 뭐가 달라질까? 물가 폭등이 먼저 올 거다.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해먹더라도 할 거 하면서 해먹었는데 이건 뭐. 지금 우리나라, 미국, 일본, 유로존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 새끼들.
뭐 이렇게 댓글이 지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갑자기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돈의 가치가 아주 쭉쭉쭉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쭉쭉쭉 떨어지면 실물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달러라든가, 달러는 이제 더 가격이 폭등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래서 3달 동안 한국은행에서 돈을 팍팍 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고요. 그다음 유로화, 일본 엔화 이렇게 3가지가 기축통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하면 정말 앞으로 더 걱정입니다. 이제 선거만 잠깐 치르고 보자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3개월 동안 돈을 팍팍 푼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돈은 정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금을 많이 모아라 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푹 떨어진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라도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또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말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떻게 돌아갈지 매일매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통화 수합 했다고 좋아했는데 다시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돈을 팍팍 푼다고 하니 우리나라 돈이 정말 휴지 조각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러한 경제 위기에 현찰을 많이 모아라고 하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빨리 우리나라 원화를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달러로 바꾸던지 아니면 뭐 부동산을 사던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이제 쌀을 사 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앞이 안 보여요? 가늠이 안 되네요.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 때는 원래는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정말 소비도 좀 아끼고 이래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부동산도 오히려 팔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면 실물이 최고 아닙니까? 실물이 최고? 부동산이 최고 아닙니까? 부동산이? 돈 갖고 있다가 휴지 조각 돼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매일매일 좀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원하는 이렇게 되다가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일은 또 무슨 소식이 있을지 너무나도 걱정이 미리 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